그러니까 너도 신처럼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신처럼 되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점짜리가 되면 안 드리는 거야. 그거 100점이 안 됐으니까 드리는 거지. 그래서 제사도 그렇고 영원한 건 없어요. 그 정착점은 어디냐면 내가 온전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나로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을 빚는 것이 이게 유가 진짜리로 오는 거 와서 뭐가 되냐면 정월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천에 자인진 아까 세수가 나오고 시두가 나오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그게 바로 백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의 시두, 세수, 태세 이런 모든 것이 선천에서 업을 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백이란 거는 온전한 걸 말하는데 원래는 선천은 일감수 일지 1에서 일지 9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2지 1에서 2지 9 해가지고 9지 1에서 9지 9까지 간 것이 낙서법이었어요. 그래서 81개였어요. 이거는 부처는 2루부터 시작을 해요. 그 용단도 보면은 이 꼭대기에 건이 아니라 이렇게 이건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2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건기가 10건천으로 이제 그 지천태로 이제 마감을 해요. 이게 용담도예요. 그 북해도는 천지 비 그랬는데 용담도는 지천태로 이제 마감을 하거든요. 그럼 2에서 2지 2에서 2지 해갖고 10지 10까지 가요. 10이 10까지 가면은 이렇게 10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우정을 이래 사시라는 그 사시 있잖아요. 이것이 왜 자시가 아니고 사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게 키포인트였어요.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오늘 강좌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는 뭐냐면 술이라 그랬어요. 물. 사는 둘이라 그랬어요. 숫자로 1이고 여기 2라 그랬어요.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요 물하고 요 물은 둘 다 약하죠. 1은 뭐냐면 양의 시작이죠. 양이 시작해서 끝이 9로 끝나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요. 하도에 보면 1육수, 2친화, 3팔목, 4구분, 50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이 시작하면은 제일 높은 곳이 어디, 끝이 어디냐면 7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잖아요. 끝이 어디냐면 9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의 시작은 7로 끝나는 데가 있고 9로 끝나는 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요. 아마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볼 거예요. 1은 성대가 이거잖아요. 7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1의 끝이 7이라는 거, 1의 끝이 9라는 거,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둘 다 끝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1이 어떻게 된 상태고, 이거는 2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내가 있고. 요거는 1, 2, 3, 4, 5, 6, 7, 8, 9, 3변을 한 거죠. 하늘은 1, 2, 3, 땅은 4, 5, 6, 사람은 7, 8, 9로 세 번씩 변한 끝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1이 9로 끝난다고 하는 거는 변화의 끝을 말한 거예요. 그럼 1의 끝이 7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불이 다 하면은 불로 되는 거예요. 형상의 변화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의 끝. 그렇죠. 물상. 요거는 형상의 끝을 말하고 요거는 변화의 끝을 말한 거예요. 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버려요. 이거 끝나면 다 끝나지 이제 그래버려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치를 요거는 화잖아요. 요거는 금이야. 금하고 화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원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간파를 하시고 후학들을 위해서 기록을 남기신 분이 일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금화 1성, 금화 2성 해가지고 금화 5성까지 정확하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내가 이렇게 뒤져봤어요. 금화 5성을 과연 누가 풀이를 했을까? 없어요. 근데 어느 블로그에 보니까 제법 괜찮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봐라. 근데 용담도를 설명해놨어요. 이게 용담도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 글이라 보니까 내 글을 자기 글처럼 그냥 퍼다 날랐어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일이 형상이 다 끝나면 분류되는 거고 변화가 다 끝나면 국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서로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구가 서방에 있어야 되는데 사구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낙서판에서는 사구금이 일로 들어가고 이치라가 일로 가잖아요. 금화가 교육을 해버렸어요. 상극이 그래서 생겼거든요. 여기 수, 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런 식으로 상극이 시작했어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은 다르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수화 공목의 대신성하여 아까 했던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후 정월 일을 사실화 했죠. 하필은 왜 기후냐? 이건 기후년을 말한 거예요. 기후년 정월. 자, 기후년 정월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선천의 달력으로는 인월이 되겠죠, 이게. 인월이죠. 천간은 뭘까요? 기하고 갑이 만나면 이제 토가 되죠. 기로부터. 그때 이제 병인월이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삼원두법, 선천은 삼원두고 부천은 오원두인데 이제 처음 들어보죠, 그것도. 그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무기가 중심에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무기. 자, 양토, 음토 그랬는데 우리가 쓰는 그 전장에서 쓰는 것도 무기라고 해요. 무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이 무기가 없으면 죽어요. 이걸 정상께서 뭐라 하냐면은 무기는 천지의 한문이다 그랬어요. 천지의 한문. 이런 하체 봤나요? 잘 안 쓰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동네에 들어가면 소설 때문처럼 이렇게 동네 입구에 서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요. 천지의 한문이 무긴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한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모든 것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의 얘기거든요. 즉 무나 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갑도 있고 을도 있고 있잖아요. 수화묶음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기본은 뭐냐면 무토하고 기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무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다 그러면 무자가 돼요. 그 다음에 무인이죠. 무진이고 무오고
식물. 무술, 자인진, 오신솔. 이게 삼양, 삼음이라고 했죠. 저기 전부 다 양이거든 지금 이게. 무는 양이기 때문에 양하고만 이렇게 만나요. 그것도 질문합시다. 왜 천간이 양간은 양자하고만 만나요? 양은 양하고만 만나고 음은 음하고만 만나요. 왜 그럴까요? 갑자라고 하지 갑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기분이에요. 근데 생각들 안 하거든. 그냥 60개 조합을 이뤘다 하니까 그냥 외워요. 그냥. 그럼 죽은 공부해요. 갑하고 축이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딨어. 그러나 60개 조합을 만들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건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천지집을 짓는 재료거든요. 재료 집질 때 보면 모래도 있고 그 다음에 철근도 있고 그래요. 모래하고 철근하고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하고 흙이 있어요.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각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재료일 때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제 그렇게 갈라놨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 이치를 모르고 그것만이 이제 정설인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하고 양은 집질 때는요 모래하고 막 섞어버려야 돼 이게. 음하고 양이 섞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현무경이에요. 물은 물끼리 불은 불끼리만 보다 보니까 물하고 불은 상극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어쨌건 이제 재료로 보면은 양가는 양자하고 만나요. 무자는 뭐 한 거예요? 어떤 상태를 무자라 해요? 자는 처음 시작한 거예요. 무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금? 좀 시작한 상태. 무가 시작을 했는데 자 갑자도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시작해요. 이건 동방에서 시작한 거고 서방에서 시작하면 경자죠. 똑같은 시작이지만 방위가 달라요. 공간이 달라요. 그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병자. 그건 남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같은 자정, 이거 자는 자정이거든요. 같은 밤이라고 해도 봄에 맞는 자정하고 겨울에 맞는 자정하고 질이 달라요. 그게 사주의 기본의 문제가. 사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공을 재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자 그랬어요. 무는 중앙을 가리킨 거예요. 중앙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자, 동방에서 시작하는 건 갑자라 그래요. 어떤 게 더 밝으냐면 갑자가 더 밝죠. 같은 자정이라고 해도 갑자는 뭐냐면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더 약진성이 있고 활동력이 강하고. 근데 무자는 뭐냐면은 기본 바탕을 얘기했잖아요. 기본 바탕. 기본 바탕에서 일량이 시작한다. 그럼 모든 것이 중심문이 열려야 되는데 중심에서 맨 처음에 열린 일량이 열린 게 자고 두 번째가 인이고 세 번째가 진해요. 그럼 중심에서 문을 갖다가 가장 밝게 열어놓은 상태가 무진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중심에서 가장 밝게 열어놓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무진년, 우리나라 그 무진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세요. 갑진년에 일어났던 거 보고 그런 거 갖다 쭉 이렇게 집대성을 해가지고 보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드릴 말씀은 무하고 진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무가 가장 밝은 것으로 나왔다고 얘기해 지금 무가
중심이 가장 밝아졌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중심이 가장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벌어지는데 거기가 밝아졌다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걸 태사가래요. 그래서 무진절에서는 가장 밝은 거고 반대편에 무술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일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진은 낙서는 무술일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술일에 나오고 무진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진년 무술일에 나온 거예요. 그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는데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천에 개벽은 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에서 똑같이 이 자리로 나와요. 기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진이 유라 그랬지. 이게 유잖아요. 그러니까 기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필은 왜 기유년에 현무기에 나올 수밖에 없느냐? 개벽을 단행하는 사람은 알아야 돼. 그걸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강증산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개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개벽을 갖다가 이렇게 틀어졌던 축이 바로 잡히니까 그걸 개벽이라고 해요. 그럼 다 죽어요. 개벽은 왜 하느냐 하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나는 죽었었느냐? 맞아요. 죽었죠. 육신은 살았을지 몰라도 깨달으면서 그건 죽은 거예요. 정감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심리를 가도 사람 하나 만날까 말까다 그랬어요.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풀이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전쟁이 나서 증산도선 괴질에 나가지고 다 죽고 자기네만 살아서 그렇다 이제. 그 이면에는 뭐냐면 너희도 다 죽어라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 심리 아니라 백년을 가도 지금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살아난 사람 없어요. 지금요. 비인비지. 비인비지. 비산비하라 그랬죠. 산도 아니고 뜰도 아니고. 비인비지로 비산비로. 다 똑같은 일이에요. 어쨌건 그 성경에도 그래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 죽은 걸 말한 거지. 육이 죽은 걸로 얘기를 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너희는 살아서나 죽은 자라다. 항상 그러거든요.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보고도 몰라. 그럼 죽은 거예요. 기가 막혔잖아 이게. 자, 이 글로 이런 걸 보고서도 저 가치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활용을 못해요. 그럼 죽은 거지 뭐예요. 죽었다니까 자꾸 목숨이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물질은 본래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붙잡는 게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영원히 불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하게 하는 주인공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를 믿고 증산을 믿고 그래요? 그렇죠. 그가 가르치는 믿어야 되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자꾸 사람을 갖다 믿어요. 이렇게. 정치관도 똑같아요. 지금요. 어떤 원리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을 구심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 눈치나 보고. 증산 스님께서도
그 나중에 종도들한테 날 입대했냐 하면서 고수부나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고도 인적 상품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고수부 네. 고수부가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뭐 그렇게 이렇게 떠받들고 그래? 그걸 좀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을 갖다 저 신격하다 보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래요. 부처를 만나면 죽이라 했어요. 살bil 살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여? 죽이라니까 칼로 죽일 거예요. 마음에 그렇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부처를 죽이면 누가 살아나요? 내가 부처가 살아나요. 내가 부처예요. 그걸 얘기한 거지.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뭐를 믿어요, 그걸. 내가 이순신장군을 갖다가 흠모를 해. 왜 흠모를 해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할 이순신장군을 흠모하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동화 속에나 나오는, 전설 속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통해야 돼요. 이 자동차도 그러고 하늘, 천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눈 뜨고 보면은 내가 주인공이야. 자,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누굴 위해서 불어요? 나를 위해서 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 나를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기죠.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다 주는데. 왜 부족하냐 하면은 서로 뺏어서 그래. 더 많이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치는 바로 그걸 얘기해줘요. 풍류주사 10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에 쌓은 그 먼지를 다 쓸어내야 돼요. 그 먼지가 어디 쌓였어요, 여러분? 내 속에 쌓였죠. 내 속에. 그걸 먼지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깨따르죠? 이제 때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시간을 머무르겠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올바로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먹냐면 맨날 돈 버는데 남하고 생존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데 써먹어요. 얼마나 고단한지 아세요? 내가 내 몸 이기도 힘든데 남을 이기려고 해봤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요. 그게 불행해요, 지금요. 견무경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견이 뭐라 했어요? 네. 견은 도라 했잖아요, 전번에. 무는 덕이라. 덕이라. 옛날엔 도덕이라는데 그걸 현목에서 현하고 무라고 했더라. 그랬잖아요. 현은 현기예요. 한약한 깨달음이에요. 무는 힘이에요. 옛날에 힘은 뭘 갖고 했느냐 하면 물질 갖고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현을 바탕으로 한 힘이 나와요. 무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하고 두 개죠. 그칠 진짜 이거는 이건 뭐예요? 창발자는 이거고 이거는 이게 없어요. 입자죠. 주살 입자예요. 그 주살이 뭐 하는 거예요? 빨리로 수월을 네, 그 화살에 보면은 보통 화살은 그냥 쏘면 그냥 날아가는데 주살은 뭐냐면 끈을 매달아요. 꼬리표. 끈을 매달아서 다시 이렇게 나한테 거둘 수 있게끔 그 기차기가
어쨌든 무기죠. 그러니까 그치는데 이거 그칠 자거든요. 그치는데 어디에 그치느냐면 주살로 그치게 하는 거예요. 주살로 그치게 한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화살은 전부 다 한 번 쏘면 거두질 않아요. 나한테 다시 번시번번으로 걷어들여야 돼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했어요. 내가 이건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 끈을 달아가지고 항상 나한테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현모예요, 바로. 그렇게 위대한 공부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화근목이 대시상하여 수생화학으로 천의 무상대책이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무 기후 정월 1일 사시 그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부가 이거예요. 그 부의 이름은 오브라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오. 선천은 자에서 시작을 하는데 부처는 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이게 일이야. 그 다음에 신이죠. 오, 신술.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인, 진. 이게 여섯 번째죠. 그러니까 오, 신술, 자, 인, 진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부를 갖다 오부라 해요. 이게 오부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은 요게 신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술부죠. 그 다음에는 자부죠. 인부, 진부. 해서 6개가 끝나요. 양부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양부가 끝나면 음부가 있어야죠. 음부는, 그래서 양부는 뭐냐면 발을 정자, 말을 정자, 정정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부,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이조장이라고 하는 거고, 정말 여기. 요거, 양부 6개는 써있자, 시칠조자, 말씀조자. 그거는 이조장이라 해요. 양부 6개가 있는 게 이조장이다. 그리고 끝나면 뭐냐면 허무장이라 해요. 이거 보면 허무장이라고 써있는데, 천문으로 음양정산이라. 천문으로 음양정산이라. 천문과 음양으로 정사를 맡았느니라. 이제 옛날엔 힘으로 했는데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넘기면은 부가 나오는데 요거는 12부에 들어가질 않아요. 요거는 소멸음해부라고 했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미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거꾸로 도니까. 이렇게. 미, 사, 묘, 수태, 유. 그런 식으로 부의 명칭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미부죠. 이게 이제 양처럼 생겼어요. 미,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이게 묘, 그 다음에 이게 축, 이게 신명신내는 해라, 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맨 마지막인데, 이게 유부라 해요. 옥주통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라고 하고, 요 앞에도 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12개에 속하지 않아요. 12개에 속하는 게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옥주통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옥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추자가 문지들의 추자예요. 경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들변하는 문을 갖다 옥치라 하는데, 그 부의 이름을 유라 그래요. 그래서 유가 정월로 등장한다는 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거고, 오부.
오브를 펴보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오브를 펴보세요. 자, 오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오브라 했잖아요. 근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점이 3개가 있죠, 이렇게. 점이 3개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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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가 있죠? 뭘 가리킬까요? 8개하고 90을 가리킨 거예요. 자, 8개가 있고, 중심에 중궁이 있죠. 그것까지 합해서, 네. 자,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머리통을 가리켰거든요. 하늘을 가리킨 건데, 이거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체라고 그래요. 체하고 용어로 나누는데, 여기 이제 몸체자, 체. 그 다음에 용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갑, 을, 경, 정, 무, 기, 경신, 임, 그리고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점은 맨 나중에 찍는 거거든요. 이걸 틈날 때마다 붓을 들고 쳐보세요. 원래 이게 옛날에는 공부 안 하고 치면은 되게 야단쳤어요. 근데 해보세요. 붓을 들고 왜 이 연구가 위대하냐면은 기를 느껴요. 그냥 저 글자 같은 거는 이치만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이치는 반드시 기하고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 기를 갖다 컨트롤하는 도구로서 가장 위대한 게 바로 붓이죠. 붓이란 말이에요. 자, 붓은 뭘로 만들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대나무죠. 대나무는 속이 텅텅 비었잖아요. 속을 텅텅 비었는데 힘이 대단해요. 왜요? 마디가 있어서. 그냥 마디가 없이 속만 비우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절도라고 하거든요. 자, 불가에 가면 그래요. 방아착해라, 하시면라 다 내려놓으래요. 다 버리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많아요. 어떻게 다 버려요?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어요? 스님들부터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 자,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언제 버려요? 채워주면 버려지는 거 아닌가? 응? 저절로 채워주면 버려지잖아요. 그렇지. 뭔가 준비가 됐을 때. 그걸 버려도 될 만한 대체가 있을 때. 덮어놓고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게 없어요. 뭔가 대신할 만한 게 있는 상태에서 말해야죠. 버리라고 해서 재물이고 뭐고 다 버리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같이 죽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버리긴 버리되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버리긴 버리되 마디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마디 철자거든요. 절도가 없으면 항상 당하는 거예요. 자, 버린다는 거는 뭘 비운다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걸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비 온 다음에 제일 빨리 크는 게 죽순. 대나무죠. 네. 근데 대나무 끝에다가 뭘 달았어요? 털을 달죠. 자, 그 속에 꼭 한 가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털 중에서. 짙은. 그치. 서필이라고 이제 치섰잖아. 짙은. 쥐수염을 하나 박아줘야 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은 자세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은 자에서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짐승의 털이거든요. 자, 짐승의 털은 뭘 상징해요? 짐승의 털. 무지. 물론 물질인데. 무지야. 뭐죠? 짐승이 털을 이렇게 고치 세울 때가 있어요. 언제? 원래 왜 털을 고치 세워요? 남에게 위협할 방어. 위험 내 힘을 과시할 때. 그래서 털은 뭐냐면 기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 기를 최대한으로 발산하는 상지체가 바로 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붓은 뭐냐면은 원래는 내 기를 갖다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구였어요. 우리나라도 서양 사람들처럼 만년필 같은 거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내 마음과 기를 갖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볼펜 같은 건 말이죠. 내가 화가 나도 그냥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붓을 가지고 화가 난 상태에서 붓으로 한번 글씨나 저런 붓을 한번 쳐보세요. 그때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붓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붓은 보세요. 전부 다 붓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붓을 치는 거 요령하고 그 이치를 배우는 기간이 본래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독방을 연다 그래요. 하는 일이요. 이제 그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왔는데 요새는 거의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 지금.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장시간 강의 듣는 수고 많으셨어요. 식사 못 하실 분이요.